이장우 선수가 불방망이 쇼를 또 한 번 선사했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충격적 고백. 오타니 쇼헤이의 열렬한 팬이었던 백인 미녀가 갑자기 한국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메이저리그의 숨은 한국 영웅을 발견한 그녀가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된 놀라운 순간들. 단순한 스포츠 팬심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열정으로 발전한 그녀의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하세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맥주 한 캔을 들고 새벽 3시에 야구 중계를 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클레어 듀부아. 28살의 이 프랑스 여성은 평범한 파리지앵과는 달리 야구에 완전히 빠져있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일본인 투수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열정은 거의 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벽에는 오타니의 포스터가 빼곡했고 그의 팬미팅을 위해 일본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오타니는 최고야. 클레어는 화면 속에서 홈런을 치고 달리는 오타니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오타니의 모든 경기 기록과 하이라이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그를 직접 만나 사인을 받는 것이 그녀의 버킷리스트 1번이었습니다. 이번에 로스앤젤레스로 휴가 가서 경기장도 가야지. 클레어는 달력에 표시된 경기 일정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다음 달에 2주간의 휴가를 계획 중이었어요. 하지만 오타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클레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화면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의 경기가 시작된다는 알림이 떴죠. 차라리 샌프란시스코로 갈까? 클레어는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처음 보게 됐어요. 폼 좋게 배트를 휘두르며 깔끔한 안타를 치는 동양인 선수. 해설자가 외치는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저 선수 꽤 괜찮은데? 클레어는 처음 보는 선수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녀는 이정우의 모든 타석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죠. 3번의 타석에서 2개의 안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슬라이딩 캐치로 위기를 막는 수비까지. 와, 대단한 선수인데?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정우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KBO 리그, 한국 야구. 모두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어요. 오타니의 일본 야구는 익숙했지만 한국 야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와, 이 선수 대단하네. 아버지가 한국 야구의 전설이라고?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클레어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바람의 아들이라 불렸던 선수의 아들이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클레어는 그날부터 자이언츠의 모든 경기 일정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니의 경기도 여전히 봤지만 이정우의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회사 동료들은 클레어의 새로운 관심사에 의아해했어요. 클레어, 요즘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 있어? 함께 점심을 먹던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 야구선수 때문인데 그냥 실력이 정말 좋아서. 클레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어요. 야구선수? 네가? 오타니 말고 또 있었어? 소피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정우라고. 한국 선수인데? 그냥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멋져서. 클레어는 스마트폰으로 이정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소피는 영상을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냥 실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클레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이정우의 겸손한 태도와 진지한 표정에 자신도 모르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오타니의 화려함과는 다른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클레어의 휴가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신 샌프란시스코행 티켓을 예약했고 자이언츠의 홈경기 3경기의 티켓도 구매했어요. 친구들은 그녀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것에 의아해했지만 클레어에겐 이미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날, 클레어는 들뜬 마음으로 오라클 파크로 향했습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서자 거대한 열기가 그녀를 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정우, 화이팅! 클레어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응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우는 그 타석에서 깨끗한 2루타를 때려냈고 이어진 타자의 안타로 홈을 밟았죠. 클레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고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투수와의 긴 승부 끝에 결정적인 적시타를 때려내며 역전승을 이끌었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였고 클레어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경기 후 클레어는 선수 출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팬들 사이에서 그녀는 준비해온 한국어 문장을 계속 되뇌었어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드디어 이정우가 나타났고 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한국어를 말했어요. 이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이정우는 영어로 답하며 클레어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 아닌데 당신 경기를 너무 좋아해요. 클레어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정우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다른 팬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클레어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3경기를 모두 관람한 클레어는 파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야구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타니의 포스터 옆에는 이제 이정우의 사진도 걸렸고 그녀의 관심은 점점 한국 야구와 문화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정우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클레어는 온라인 한국 야구 팬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 마이크와 화상통화 중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의 전력 분석이 부족하다고 소신 발언을 했대. 많은 선수들이 말하기 꺼리는 주제인데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런 발언은 선수에게 부담이 될 텐데.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가 말한 내용을 봤어? 정말 진정성 있고 팀을 위한 발언이었어.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한국 야구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 클레어는 이정우의 인터뷰 기사를 화면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용어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 회화로 영역을 넓혀갔죠. 어느새 클레어의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단어장이 자리 잡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한국에 빠졌구나. 소피는 클레어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변화된 인테리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냥 시작은 야구였는데. 문화 전체가 너무 매력적이야. 지금은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어. 클레어는 자랑스럽게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소피에게 대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메이저리그는 포스트 시즌에 돌입했고 자이언츠는 아쉽게 와일드카드 한 경기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신인으로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 신인왕 후보로 이름을 올렸죠. 클레어는 매일 밤 관련 뉴스를 검색하며 그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중요한 인터뷰를 발견했어요. 이정우가 한국 야구 대표팀의 전력 분석 시스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정우는 솔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체계적인 전력 분석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분석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는 그의 인터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도 팀과 국가를 위해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선수가 있다니.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한국 야구 팬 커뮤니티에 접속해 이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의 팬들은 이정우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한국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진심이 느껴져요. 한국 야구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한국 팬들이 그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정우 팬이 있다니 놀랍네요.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세요.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죠. 이 작은 교류는 클레어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정우와 한국 야구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자 클레어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야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보며 언어를 배웠어요.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해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클레어는 한국어 수업 첫날 서투르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국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 때문에 한국 야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클레어가 대답하자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아, 저도 야구 팬이에요. 이정우 선수 정말 멋있죠.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학생이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수업 후에도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그들과 함께 파리의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클레어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클레어는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클레어는 메모를 했어요. 이제 그녀의 방에는 한글로 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한국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던 중 클레어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팬에서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빠져 있었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훨씬 깊고 진지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며 클레어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이정우 국제 팬클럽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이정우의 소식과 하이라이트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에 REJUNGHO 해시태그 GLOBALFANS 해시태그와 함께 그녀가 올린 첫 게시물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이정우 팬클럽을 운영하시나요? 대단하네요. 한국 팬의 댓글에 클레어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답변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멋져서 팬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클레어는 매주 이정우 뉴스 요약을 다국어로 번역해 공유했고 팬들이 그린 이정우 팬아트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빠르게 성장해 수백 명의 팔로워를 모았죠. 어느 날 클레어는 자신의 계정에 놀라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선수의 에이전트입니다. 정우 선수가 당신의 팬클럽 활동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정말 이정우의 공식 에이전시였습니다.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후 이정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물품과 감사 편지가 도착했어요. 클레어님, 멀리 프랑스에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활동도 정말 멋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우 드림. 클레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선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클레어의 팬클럽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문화와 야구에 대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여성이 바라본 한국 야구라는 주제로 쓴 글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시즌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고 클레어의 팬클럽은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제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이번 여름에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클레어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목적은 물론 야구장 방문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큰 기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첫 게시물을 올린 클레어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그녀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몇몇은 직접 만나서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클레어는 첫날부터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잠시 한국에 돌아와 재활 중이었고 팬 미팅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긴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클레어는 드디어 이정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정우 선수, 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입니다. 이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프랑스에서 팬클럽도 만드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정우는 클레어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한국 야구에 대한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클레어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에 이정우도 감동한 눈치였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야구 때문에 배우셨다니 더 감사합니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야구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 전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클레어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은 클레어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까지 여행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야구장을 방문하며 한국 프로야구의 열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클레어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확장했고, 결국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된 클레어의 여정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있었죠. 당신의 삶을 바꾼 우연한 순간이 있나요? 클레어는 자신의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심심풀이로 본 한 야구 경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